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운데 다들 잘 계시죠? 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아, 허리하고 전골 며칠 했는데 오늘 마무리하기로 해요. 어, 허리와 전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그 이제 느낌이 있으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시고 그 중요한 부분, 가장 기본적인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허리 천골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부분, 윗부분이나 어깨 이쪽은 치유라는 차원에서 중요하지만은 허리 천골은 병이 안 나게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잘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다 잊어먹으신 걸로 추측하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혈은 이렇게 쭉 살펴봤죠. 경혈 외우는 순서는 척추 중심을 동맥이라고 하는데 요추가 뼈가 5개가 있으니까 그 5개 뼈를 중심으로 1번 현추, 2번 명문, 3번 업고, 4번 양관, 5번 업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중앙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3개.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천골과 천골뼈와 꼬리뼈의 만나는 지점에 요유라는 혈자리가 있고 꼬리뼈 끝에 장강이라는 혈자리가 있다.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광 1선, 여기도 1선, 여기는 2선이죠. 방광 1선과 2선을 나누는데 구분하는 방식은 견갑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견갑골에서 밑 아래로 수직으로 쭉 뻗은 선을 방광 2선이라고 하고 견갑골과 동맥의 중간선을 방광 1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추는 방광 1선에 삼초유가 있고 2선에 황유가 있다. 이것은 횡격막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번 명문은 방광 1선에 신유가 있고 방광 2선에 지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방에서는 그러니까 원기기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원기관 전체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장, 부신, 방광, 자궁, 난소, 심지어 직장, 생식기까지를 전부 합해서 신이라고 해요. 그것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 신유 밑으로 혈자리가 쭉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잘 이게 안 이어지기 때문에 기대관소, 기해유, 대장유, 관한유, 소장유. 그 중에서도 항상 쓰는 혈자리가 4번 양관, 4번 요추 양관 옆에 있는 대장유다. 그래서 기대관소 쭉 내려간 다음에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뚜러지라 쳐다보면은 뚜러지라 한번 쳐다보세요. 뚜러지라 쳐다보면은 뭐 보이냐면은 천골이 있고 장골이 있어요. 천골이 있고 장골이 있어요. 천골과 장골의 경계지점에 예, 소장유, 방광유, 중녀유, 백환유가 있어요. 뭐 소장은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빼고 방광, 중녀, 백환은 전부 다 비뇨기 관련된 자리인데 실제로 이거 외에도 이쪽 여기 천골과 장골의 만나는 지점 천장관절이 문제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조금 병이 와요. 위쪽으로 주로 척수염 형태로 와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아주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꺾여서 올라가는데 여기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미리 한번 볼까요? 보겠지만 여기입니다. 여기 천골에 구멍이 4개가 있어요. 여기 장골이 이렇게 있으니까 천골과 장골이 만나는 이 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소장유, 방광유, 죽류, 백환유 이렇게 되고 이 구멍 하나하나가 상차, 중하 그래서 혈자리예요. 이 구멍
꿈이 크죠.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여기 나오는 상료, 차료, 중료, 하료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포항은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상차, 중하료 중에서 차료는 항상 쓰는 자리예요. 항상 쓰는 자리인데 예를 들면은 생식기, 비뇨기 모든 치료에 차료혈을 씁니다. 차료 바로 옆에 방광일선이 방광유예요. 방광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포항. 그래서 차료, 방광유, 포항은 같은 기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하료 옆에는 백환유가 있고 질변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생식기의 배출 기능과 관련이 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이해가 쉽게 돼요. 그 다음에 요유하고 장강 사이에 꼬리뼈 옆에 회양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보통 많이 안 쓰는 건데 왜 잘 안 쓰냐 하면은 여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면도 있지만은 장침으로 써야 되는 자리예요. 겉에 있는 이 자리에 뭐 어떤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속 깊이 들어가면은 자궁의 후면이 돼요. 자궁 후면. 그래서 자궁 병을 치료할 때에 또 자궁 난소 병을 치료할 때 이 자리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드린 자료를 가지고 기억을 하시고 웬만하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1, 2, 3, 4, 5 이거 먼저 쓰는 거예요. 1, 2, 3, 4, 5 쓰고 청골, 이는 청골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옆에 장골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혈자리를 배치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알려면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구조 중에서 첫 번째 골격 구조를 먼저 봐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요추 5개, 요추에 있는 5개의 뼈, 요추니까 럼버라고 해서 L로 붙죠. L. L 1, 2, 3, 4, 5까지 럼버. 그 요추 1번에서 5번까지, 그 다음 그 밑에 천골이라는 것이 있고, 양옆에 장골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거든요. 그런데 12번까지는 늑골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흉골로 연결되어져 있고, 여기는 없어요. 왜 없겠어요? 허리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 표시 안 됐지만 여기 장골이 있어요. 장골. 예. 그래서 여기 이선 연결되는 부분이 2번이다. 요추 2번이고 장골 여기로 연결되는 부분이 요추 4번이다. 그러니까 2번이니까 동맥으로는 명문이고 옆에 방광 1선은 신유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양관이 되는 거고 여기는 대장류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허리를 딱 볼 때마다 이 속에 뭐가 있는가 이걸 기억하시고 봐야 돼요. 자꾸 그렇게 보다 보면 사람이 뼈가 보여요. 뼈가 실제로 뼈가 보여요. 그 정도로 숙달이 되시면은 이제 혈자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경추 7개가 있다. 척추는 12개가 있다. 이게 척추라고 했지만 되게 책에 흉추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흉추가 12개가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개. 그 다음에 흉추 12개는 늑골로 연결되어 있다. 늑골 12개. 그 다음에 여기 견갑골이 있다. 요추는 5개가 있다. 그 다음에 천골이 있고 옆에 이렇게 장골이 있고 그 다음에 천골과 장골이 만나는 이 지점을 천장관절이라고 하고 끝에 미골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이름은 다 기억하시고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첫 번째 근육을 지지한다. 그래서 뼈들은 힘이 없다. 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뼈가 틀어졌다든가 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전부 근육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자꾸 뼈를 만지게 돼요. 뼈를 만지는 거 아닙니다. 뼈를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뼈를 만진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부를 지지해 준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되게 잘 생각 못하는 부분인데 이 안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거든요.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오장육부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데 근육에 의해서 뼈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영양을 저장하고 골수를 생산하고 저장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뼈가 그냥 딱딱한 뭔가라고 생각하는데 세포 차원에서 보면 뼈는 그냥
돌처럼 또는 쇠처럼 그렇게 딱딱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생겨나고 소멸되고 그 안에서 또 수많은 생명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뼈는 딱딱하긴 하지만은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뼈를 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근육이다. 거기는 혈관도 들어가고 신경도 들어가고 림프관도 들어가고 그 안에 세포가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배출되고 그렇게 돼요. 뼈는 딱딱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특히나 뼈 속에는 영양이 저장된다. 지방이 많이 저장된다. 그 다음에 골수를 생산한다. 골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통 얘기할 때 60조개라 그러죠. 60조개. 60조개. 여러분 혹시 60조개를 세어보려고 애를 써보셨습니까? 서양 사람들, 과학자들은 항상 그래요. 뭔가 이렇게 딱 있으면 일단 세어봐요. 이게 평생 세어도 1조는커녕 몇 억도 못 셉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렇게 노력을 해보면은 60조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60조개의 세포 중에서 약 25조개에서 28조개가 혈액세포예요. 혈액세포. 주로 적혈구예요. 적혈구, 백혈구. 그걸 누가 만든다고요? 뼈에서 만듭니다. 뼈에서. 그래서 뼈가 조혈 기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뼈를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다. 근육 갖고 치료하는 것이다. 왜? 뼈는 근육이 감싸고 있는데 뼈와 근육 사이에서 소통을 해요. 어떤 물질을 계속 주고받아요. 예를 들어서 근육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근육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칼슘이 필요해요. 칼슘. 치료할 때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심장 그러면은 칼슘이 없으면 심장이 안 움직여요.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이 안 움직인다. 모든 근육은 칼슘이 있어야 움직여요. 근데 그 칼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뼈에서 저장했다가 나와서 근육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뼈 속으로 복구를 해요. 그래서 근육이 튼튼해야만 이런 작용이 제대로 나고 근육이 약하면은 칼슘이 복귀를 못해요. 그래서 칼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뼈는 약해집니다. 골격에 있어서 이 기능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이 장골, 그러니까 뼈를 지지하고 있는, 요추를 지지하고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게 장골이에요. 이게 전체가 장골이고 이게 대퇴골이에요. 대퇴골인데 원기기관, 제가 청기기관, 곡기기관, 원기기관 이런 이제 조금 이따 분류를 해드릴 텐데 원기기관 전부 이 속에 있습니다. 전부. 그런데 우리가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봤잖아요. 이게 요추 5번이거든요. 이게 요추 4번이고 요추 3번이고 요추 2번이고 이쯤인데 사실은 여기에 매달려 있지만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어요. 밑으로. 그래서 여기에 원기기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원기기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골뼈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텐션.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여기를 좌골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앉으면은 엉덩이 뼈가 닿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좌골. 어제 정의석 선생님 어머님께서 다치신 데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인데 통증이 자꾸 이쪽에서 오잖아요. 방사통 여기에 아마 실금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뭐처럼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을까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생겼습니다. 메비우스의 띠 이게 아주 신비한 구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대퇴골이잖아요. 대퇴골은 우리가 걸을 때 이게 회전 운동을 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회전 운동을 하면은 모든 것은 회전 운동을 하면은 전자기적이 발생해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회전동하면은 전자력이 발생해요. 요즘은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아주 그냥 생활 속에서 에너지 발전을 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발전소의 기능을 해요. 발전소와 똑같은 기능을 해요. 잘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은 발전소가 뭐예요? 터빈을 막 돌리면은 거기서 전기가 발생을 하죠. 그럼 터빈이 전기를 만든 건가요? 아니거든요. 터빈을 막 돌리면은 공간에 있던 전자기력이 그쪽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걸을 때마다 전자기력이 발생하는데 그게 너무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대하는 전기하고는 너무 이제 미약하니까 비교해서 너무 미약하니까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게 메비우스의 띠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놀랍죠? 그래서 원기기관에는 특별히 따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걷지 못하면은 뭐 그런 책이 있잖아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렇죠. 걸었을 때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빨리 걸으면은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천천히 걸으면 적게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여기 다치면 큰일 난다. 여기 다치면 큰일 난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장골과 대퇴골 속에 면역세포들이 엄청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서 숙성이 돼요. 성숙이 돼요. 에너지도 저장이 되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원기기관에 직접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관이라서 여기는 다치면 안 돼요. 여기는 절대 다치면 안 됩니다. 네, 장골. 자, 뼈를 보면 항상 생각해. 척추를 보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속에 뭐가 있다? 척수가 있다. 척수 속에는 척수가 있다. 척수가 뭐다? 예, 지난 시간 우리 숙제할 때 보여드렸던 그 내용들 보시면은 인체의 건강이 그러니까 생명이 잘 유지되게 하는 것, 또 생명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척수의 기능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척수가 척추 속에 들어있는데 어떤 구조인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이거는 이제 몇 번 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경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인데 복잡하죠. 네. 그 중에서 간단하게 이거는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엉덩이에 있는 근육을 둔근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으로 나눕니다. 대둔근은 저장 기능이고 주로 중둔근은 중둔근은 옆에 있어요. 그래갖고 다리를 직접 움직이는 기능을 하고 소둔근은 딱 붙잡고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몸통을 받치는 것은 우리는 보통 허리라고 얘기하는데 허리 근육이 아니고 허리 근육은 되게 약해요. 둔근 근육이다. 그래서 이 둔근은 근육의 역할도 하지만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둔근이 약해지면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모든 중한 병이 걸리면 여기가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늘 해야 된다. 뭐 운동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이 둔근에 늘 의념을 둬야 됩니다. 의념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근육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 근육이 약화되면 바로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허리 앞에 배 쪽에 통증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쪽 부분 가운데 이쪽 부분 근육이 자꾸 생겨나요. 불필요한 근육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기까지 생겨나요. 여기 근육이 이렇게 뭉치는 근육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게 못 받쳐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지하기 위해서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죠. 오히려 치료하면 안 좋죠. 지지를 못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쪽을 튼튼하게 하고 이 근육이 필요 없게 만들면 돼요. 취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튼튼하게 하면은 취형이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이 엄청 중요하다.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광배근이라고 있다. 광배근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데, 펼쳐져 있고, 위에서 내려온 승모근이 있다. 승모근은 여기 12번, 흉추 12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승모근이. 그래서 승모근과 광배근은 여기서 이만큼 겹쳐 있어요. 이 승모근은 청기기관을 관리하고, 광배근은 곡기기관을 관리해요. 여기서 중첩되어 있다는 건 나중에 그 중요성을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보이지만 이 속에 이만큼 사각형으로 요 방향근이 있다. 요 방향근.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허리를 치료할 때는 항상 여기를 튼튼하게 하고 이쪽을 잘 풀어줘서 여기서 혈액순환과 기의 순행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혈자리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또는 심부온열을 하거나 양절용을 하거나 다 돼요. 다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효과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데 이 속에서 앞으로 다리 앞쪽으로 나가는 근육인데 그것을 장요근이라고 한다. 장요근은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척추가 있으면 척추에서 다리 앞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장요근을 대요근과 소요근으로 구분하는데 그냥 구분하지 말고 장요근 하면 됩니다. 장요근이 왜 중요하냐? 여기에 원기기관이 다 붙어 있어요. 원기기관이. 이거가 밑으로 쳐지면은 난소가 하수가 돼요. 이게 땡기면은, 이게 짧아지거나 또는, 딱딱해져 가지고 순환이 안 되면 신장에 무리가 와요. 신장에. 자궁, 난소, 방광 전부 다 이 장요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예로 특히 이제 나이 50대 넘어가면은 물혹이 많이 생기잖아요. 물혹이 난소에도 그렇습니다. 그 물혹을 방치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풀어줄 때에 뒤에서는 이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왜냐하면 이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는 이걸 풀어줘야 돼요. 이걸 풀어주면은 의외로 굉장히 빨리 순환이 되면서 낫습니다. 물혹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순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장요근. 그다음에 요 방향근은 이거 앞에서 본 거죠. 뒤에서 척추를 덮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광배근, 승모근, 요 방향근, 장요근. 네. 그다음에 근육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횡격막의 기능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은 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횡격막이 움직이는 거죠. 횡격막. 횡격막은 말 그대로 막이거든요. 이게 근육의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근육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횡격막은 누가 움직이냐 하면은 근육들이 움직여요. 어떤 근육이냐면 배 앞에 있는 복직근, 복횡근, 아까 뒤에 봤던 요 방향근, 광배근, 승모근 전부 다 동원돼 가지고 이것을 움직입니다. 이것을 움직인다는 것은 첫째로 호흡을, 그러니까 폐가 움직이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기능도 있고, 두 번째로 이게 움직이면서 이 위에 있는 폐와 심장, 이게 뭐가 있죠? 간, 이게 위 뒤쪽에 췌장, 이쪽에는 비장, 심지어 대장도 여기 붙어 있고 이 뒤에는 심장이 있죠. 그 전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엄마로부터 탄생해가지고 첫 울음을 터뜨리고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숨을 멈추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장기 운동을 시키는 것이 횡격막이에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온 장기 운동을 시키는 게 횡격막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횡격막의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횡격막의 기능이 약해지면은 장기가 약해진다 이리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절하는 혈자리가 바로 아까 1번, 3초유, 3초유.
삼초유와 황문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자리죠. 이 뒤편에 있던 거. 횡격막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그 청기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장기는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알아서 해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내 의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횡격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머리 아프더라도 이건 반드시 핵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 우리 숙제 그걸 이제 잘 보셨다면 더 깊이 느낌이 오실 텐데 척추 속에는 척수가 있다. 척수가. 처음에 우리 몸을 만들 때 척수가 먼저 만들어졌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신경관이 형성되어져서 만들어졌다. 신경관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끝에 가서 뇌가 된 거예요. 뇌나 척수는 같은 거예요. 원래 척수가 먼저 올라가서 그 다음에 뇌에서 시상에서 탁 막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세포가 계속 분열하니까 늘어나서 생긴 것이 뇌예요. 그럼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이 밑부분과 이 밑에 부분이 성질이 달라요. 성질이. 그래서 이걸 제1차 신경관 형성, 제2 신경관 형성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이것이 몸을 만들었다. 여기서 관이니까 이렇게 관이 평평했던 세포층이 세포막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 관이 되면서 접촉되는 부분에서 여기서도 계속 세포는 증식하니까 여기서 세포가 증식돼서 쭉 나와요. 그걸 신경능 세포라고 해요. 그것들이 각 장기로 가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그때는 왕성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하나도 안 일어날까요? 하나도 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아주 신비입니다. 그것을 뉴럴 크레스트 스템셀이라고 해요. 신경능 줄기세포. 신경능 줄기세포가 어른이 돼서 계속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계속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른이 되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노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론이 항상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신경능 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질까요? 처음에 몸을 만들던 그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겠어요? 아니면 지금은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만들어질까요? 네. 다들 음소거하셔서 제가 모르겠어요.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치료에 있어서 남들이 못하는 어떤 새로운 치유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식. 그래서 뉴럴 크러스트 스템셀, 신경능 줄기세포라는 용어를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심심하실 때마다 한번 논문을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매년 새로운 논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어땠냐면은 신경능 줄기세포는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안 만들어진다. 그러다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계속 논쟁하다가 얼마 전에 아주 결정적인 논문이 나왔어요. 신경능 줄기세포는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데 여태까지 왜 안 만들어진다고 그랬느냐? 검사 방법이 잘못됐던 것이다. 예. 그럼 신경능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그 세포가 우리 몸을 만들었던 세포거든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세포죠. 그게 활성화되면은 우리 몸에 고장난 거 다 고칠 수 있겠죠. 자기가 만들던 장기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신경능 줄기세포를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우리 뇌 공부할 때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핵심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모든 관리자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요추 1번에서 5번까지 그 다음에 천골인데 천골의 구조를 잘 보세요. 이게 척추예요. 척추는 이렇게 약간 굽어 있죠. 약간 굽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기서 밀리면은 이게 밀리겠죠. 이게 이 안에 내부에 뭔가가 잘못돼서 밀면 이게 밀리겠죠. 이 뼈가 밀리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많았던 게 자궁 후굴이라 그래갖고 자궁이 뒤쪽으로 밀려서 배치가 되면은 이게 밀려가지고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여야 되는데 척수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천골이에요. 천골.
아까 구멍 4개 있다고 하는 그 천골이 이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앞에 있는 척추뼈 이쪽하고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딱 붙어 있다는 얘기는 뇌의 끝자락을 얘가 딱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뇌잖아요. 그죠? 척수라고 우리가 이름을 달리하자면 뇌거든요.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게 뚝 부러져요. 손상을 입어요. 또는 이 옆에 있는 전장관절에서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이게 말려 올라가겠죠. 신경이. 굉장히 다양한 그 척수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알면은 치료 방법이 나와요. 치료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미골과 천골 이쪽 부분이 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뇌치료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그러면은 바깥으로 어떤 형태로 뻗쳐 나오느냐. 세 가지로 나온다 그랬죠. 자, 이게 척수예요. 척추뼈 안에 있는 척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직경이 약 1cm.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바깥으로, 바깥 근육으로 나오는 걸 전지, 그 다음에 늑골을 타고 쭉 나와서 배꼽선까지 나오는 게 후지. 그 다음에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줄줄이 사탕 형태를 만들어서 여기서 장부로 직접 가는 거. 내장신경절, 이 세 가지로 나간다.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죠. 이게 척수예요. 여기서 전지가 이렇게 나가서 이쪽 뒤쪽 근육을 관리하죠. 여기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근육 다 관리하고 안에 있는 근육까지 다 관리해서 가운데까지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모든 문제와 관련된 것은 전부 여기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내부 그 척수가 진짜 중요하겠죠. 척수에서 이게 이제 실제 사진이에요. 염색한 사진인데 이런 모양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나비처럼 생긴 이것은 핵들이 모인 거예요. 신경 핵들이 모이면은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해요. 뇌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핵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경망이에요. 축삭이라고 해요. 축삭. 신경망. 그냥 광통신선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광통신선인데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어요. 전각, 측각, 후각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감각신경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감각신경은 뭐예요? 몸에 어떤 감각이 생기면은 그것이 이렇게 여기다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면 여기서 그 보고를 받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해요. 그 다음에 결정한 것을 이쪽으로 내보내요. 이쪽 방향으로. 이걸 운동이라고 해요. 이 운동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감각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감각하느냐? 무엇을 감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부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세상에 오장육부의 모든 것을 감각해요. 나는 모르는데 만일에 감각을 하면은 위가 지금 움직이네. 밥을 먹었더니 위가 막 많이 움직이네. 심장이 쿵쿵 뛰네. 이 감각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예, 여기는 전부 무의식적 정보 처리를 해요. 나는 전혀 모르지만은 모든 장부, 모든 근육, 모든 혈관, 모든 골격의 상황을 세포 단위로 파악을 하는 게 바로 이 감각신경이에요. 감각신경. 그것을 척수 내부 여기서 전부 다 판단하고 의사결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린다. 이게 그래서 관리자인 거예요. 관리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장부는 따로 관리해요. 장부는 여기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그림은 조금 다르지만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즉각. 여기서 명령을 내려요. 근데 얘는 나와가지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후지로도 가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가 바로 줄줄이 사탕. 아까 얘기한 줄줄이 사탕.
줄줄이 사탕처럼 여기 신경전을 형성하고 여기서 모여가지고 장부로 가요. 그러니까 이 신경 하나가 장부로 가고 뭐 두 번째 뭐가 어느 장부로 가고 이게 아니라 모여서 한꺼번에 모여갖고 큰 신경전을 형성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거 문제예요. 이거 첫 번째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신경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첫 번째. 왜냐하면은 이 신경핵은 몸을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관리했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나가는 통신망, 또 들어오는 통신망,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치료는, 동양의학의 치료는 전부 다 이거였어요. 이거 위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세포 차원에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특히 침술은,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썼던 거죠. 그래서 적수와 적수신경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인데 이게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 모습이다. 예. 그래서 각 영역에서 각 장부를 다 관리하고 있고 장부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혈관, 뼈, 근육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겁니다. 치, 강, 몸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게 뭘까요? 예, 이게 횡격막이죠. 사실 이 그림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뇌와 적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관리자이며 바깥에 있는 근육도 관리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고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관리한다. 그러니까 오장육부에 병이 생겼다는 얘기는 얘네들 잘못이 아니다. 아프다 하는 것은 그 아픈 장기는 피해자예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피해자도 잘 다스려서 증상이 없어지게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 횡격막 윗부분은 딱 두 개의 장기밖에 없어요. 폐와 심장입니다. 폐와 심장은 원래 뇌가 만들어질 때 여기 있던 영역, 이 영역에서 세포가 쭉 내려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으로 구분되고 횡격막 밑에 여기를 이제 복막이라고 하는데 복막 안에는 주로 간이 사실 소화기 중에서 간이 제일 중요해요. 관이 들어왔고 간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간이 있고 옆에 위가 있고 왼쪽에 비장이 있고 밑에 췌장이 있고 그 밑에 소장과 대장이 있죠. 소장과 대장까지가 이거예요. 복막인데 그 밑에 또 뭔가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막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신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막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신장이 있기 때문에 이 복막 안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을 청기기관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청이라고 하는 것은 청이 맑다는 뜻이죠. 맑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기관. 맑은 에너지를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그게 폐와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곡기기관이에요. 곡이라고 하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음식의 에너지는 100% 광합성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라서 우리 언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햇빛 에너지예요. 그러면 청기 에너지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공기 중에는 뭐가 있어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산소 같죠? 아니에요. 질소예요. 질소가 제일 많아요. 78%인가? 그래요. 그 다음 한 20% 정도가 산소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질소와 산소가 품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상으로는 항상 에너지가 들어오죠. 어디서 들어와요? 태양과 우주에서 들어와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알렌데, 반알렌데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이거 지구를 보호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확 들어오면은 이 에너지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들어오면 사람 다 죽어요. 극으로 모여요. 남극, 북극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전자와 주로 양성자가 들어와요. 그런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관이 바로 폐와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 기관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다른 세포였고 기능도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여기서 분해돼 가지고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되면 맨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것이 빛에너지예요. 빛에너지. 네. 다음에 한번 공부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세포 에너지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우리가 뭘 받았어요?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 그것이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됐잖아요. 그 원래 하나의 세포, 이게 제일 처음에 첫 사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와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그 첫 세포, 원래 그 세포가 따로 관리가 돼요. 따로 잘 보관되었다가 그게 싹 들어와서 여기서 장기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생산이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계속 생산이 돼요. 여자들은 그것을 난모세포, 난원세포, 난모세포, 그 다음에 나중에 난자가 되죠. 예, 남자는 정원세포, 정모세포, 정자가 되고 그래요. 참 놀라운 신비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밑에 기관은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2차 신경관 형성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세포들이 나와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포와 여기 세포와 여기 세포는 근원이 다르고 원래 기능이 달라요. 여기 세포는 어떻게 이거는 뇌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뇌에서 내려왔는데 이거는 이 처음에 난황 공간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난황 공간. 위에 양막 공간, 밑에 난황 공간. 이 난황 공간이 원래 아주 한 1mm, 2mm였을 때 엄마 그 자궁벽 속에 있는 에너지를 막 모아가지고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흡수하는 그 기능을 하던 것들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말려 들어와요. 말려 들어와서 형성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세포의 근원 자체가 달라요. 근원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청기기관, 폐와 심장. 그러면 곡기기관은 간, 위, 비장, 췌장, 소장, 대장. 나머지는 전부 원기기관이에요. 원기기관은 엄마 아빠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첫사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아니, 첫사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은 아담 몇 살 살았죠? 아담 할아버지가 몇 살 살았습니까, 목사님? 한 900 몇십 년 살았나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왜 100살도 못 살지? 다른데, 네, 물론 달라요. 물론 100% 같을 수는 없어요. 조금씩 이렇게 이어져면서 계속 조금씩 변화는 있어요. 그런데 첫사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내려왔다.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니, 모양이 다 다른데 왜 다 똑같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코가 전부 다 이겼어요. 코가 머리에 있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눈이 전부 다 이겼어요. 귀는 전부 다 이겼어요. 이빨. 모든 모양이 다 똑같아.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예요. 첫사람부터 지금까지. 그게 원기기관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기기관이 작동이 잘 안 되면은 나머지도 다 작동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공부한 게 전부 원기기관을 관리하는 혈자리고 원기기관을 치료하는 혈자리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모양을 한 번만 더 봐요. 여기가 요추 1, 2, 3, 4, 5번이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 치골 있는 데까지.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등을 이렇게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이 부분을 치료해 줘야 돼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진짜로 이게 장기를 치료하냐? 네.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하죠. 혹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율신경 실조증. 현대의학에서 전 손도 못 대는 자율신경 실조증 걸리면 평생
뭐 그렇다고 막 장기가 확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몸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환장해요. 어떤 때는 잠이 안 와서 죽겠고,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돼서 죽겠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냥 살만은 해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자율신경. 그게 뭐냐면 이게 자율신경이에요. 이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 못하면은 그런 병이 와요. 그래서 그 자율신경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척수를 고쳐야 돼요. 자, 근데 척수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장부와 관련해서 위에 거는 일단 접어둬요. 접어두고 밑에만 봅시다. 여기 L1, 그러니까 넘버 1, 그러니까 요추 1, 2, 3, 4, 5 이렇게 있죠. 요추에서 나오는 신경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봐요. 어디로 가는지. 요추 1, 2, 3, 4, 5번에서 나오는 신경. 그 밑에 천추에서 나오네. 빨간 신경. 이렇게 가가지고 첫 번째 대장, 키드니, 신장, 블레더, 방광, 생식기 이렇게 가네요. 이 빨간색은 뭘 얘기하냐면은 자율신경 중에서도 교감신경이에요. 자율신경 항상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같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일을 시키는 신경이죠. 부교감신경은 쉬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이고. 자, 그러니까 요추에서 원기기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기기관 전체에 대한 교감신경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이 척수 안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부교감신경이 나와요. 보세요. 부교감신경이 어디로 나와요? 이렇게 쭉 나와서 대장, 신장, 방광, 생식기 전부 다. 부교감신경이 여기 나와요. 왜 이게 놀라운 사실이냐 하면은 다른 모든 장기는 부교감신경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목으로 나와요. 목으로 해서 쭉 내려가고 모든 이 파란색이 전부 다 부교감신경이에요. 이게 편안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것보다 모든 장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기능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샘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된다. 뭐 침샘이나 뭐 소화기샘 이런 샘에서 물이 나오는 그 부교감신경이 편안하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교감신경이 더 중요한데 이 밑에 이걸 제외한 모든 장기의 부교감신경은 미주신경이라고 해서 뇌에서 목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오장육부로 다 들어가요. 근데 유일하게 원기기관만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부교감신경이 뇌에서 쭉 내려와 갖고 이 속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모든 장기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나머지 모든 부교감신경은 뇌에서 직접 목으로 내려와요. 목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 세수양생할 때 여기 미주신경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모든 장기를 다 관리해요. 그런데 원기기관의 부교감신경은 전부 여기서 내려온다. 이게 뭐냐? 천골입니다. 천골. 그래서 상차중하류가 그렇게 중요해요. 상차중하. 여기 이 자리가 상차중하예요. 상차중하. 예. 예. 이해가 되셨을 걸로 믿고 너무 중요해서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율신경계침이 이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게 약간씩 좀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본 그림입니다. 원본. 그래서 이것을 크게 프린트해 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얻는 게 많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경을 이거 봐요. 우리 이거 후지라고 그랬죠. 후지. 등에 있는 근육. 전지는 이렇게 가가지고 옆구리에 있는 모든 근육과 배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관리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내장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신경이 이렇게 생긴 걸까요? 신경이. 이건 엄청 큰 신경이에요. 해부할 때 보면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신경이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신경이 세포 차원에서 관리하거든요. 세포가
세포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세포가 보통 한 20 마이크로미터거든요. 20 마이크로. 그러면은 직경이 1cm 정도 되는 크기면은 세포가 몇 개냐 하면 10억 개예요. 10억 개. 직경 1cm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세포 차원에서 관리를 하려면은 미세신경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래서 이거는 큰 신경 가지지만 여기서 미세신경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모세혈관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모세혈관 찍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작년인가 그래요. 모세혈관을 현미경으로 찍은 게 작년이에요. 모세혈관 찍었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모세혈관도 엄청 작거든요. 모세혈관이 10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 이하예요. 8 마이크로 막 그래요. 엄청 작아요. 근데 미세신경은 못 찍고 있어요. 아직도 못 찍고 있어요. 7테라, 7테슬라 MRI를 개발해서 그걸 찍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찍고 있어요. 그 정도로 미세신경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바깥으로, 특히 이 바깥으로 미세신경이 굉장히 많다.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은 이 내부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피부 쪽에서 작동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증상은 대부분 우리가 피부에서 느끼거든요. 감각을 피부에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뭔가 뭐 느낌이 안 좋다, 아프다 또는 뭐 저리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차갑다. 그러면은 그것이 달이라면은 전부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참고로 하시는데 우선 제가 이거 보면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조금 덜 아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 조금 덜 아프죠. 예, 웃음밖에 안 나와요. 처음에 그게 정상입니다. 저도 이걸 뭐 어떡하라고 도대체. 자, 근데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L1번부터 L5, L5번까지 뭐예요? 척추 1번부터 척추 5번. 거기서 나오는 신경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이렇게 와서 다리의 옆면과 앞면 전체. 대퇴의 옆면과 이쪽 앞면인데 어떤 식이냐면 이게 L1번이에요. 이게 L1번. 요추 1번. 여기가 뭔가 뻐근해. 그러면 요추 1번이에요. 우선 그거 생각해. 물론 다른 것도 다 고려는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쪽 요추 2번, 이쪽 요추 3번, 무릎 요추 4번 아니면 요추 5번이에요. 아니 무릎 아픈데 왜 요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무릎 아픈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몸이 약해지면 무릎 약해지죠. 무릎에 통증 오고 그렇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네. 요추 4번, 5번이에요. 쭉 이리 내려가요. 내려가서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요추 4번,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처음에는 보면 이걸 어떻게 그게 아니라 아주 간단해요. 요추는 전부 이게 삥 돌아가지고 앞으로 다 나와요. 끝. 우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해하면 돼요.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 뒤쪽은 좀 달라요. S1, S2, S3 천골이에요. 천골 상차중하 기억나시죠? 상차중하 중에서 상차중 거기서 나오는 신경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금이 저리다, 오금이 퉁퉁 비었다, 뭐 여기가 이쪽에 막 쥐가 난다. 전부 뭐예요? 천골신경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천골을 치료해요. 그때 대개 보면 천골이 이렇게 많이 부어 있어요. 많이 부어 있죠. 천골은 물론 생식기를 전부 관리하는 신경이기도 하지만은 이 뒤쪽은 천골이다.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발바닥을 봐요. 발바닥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발바닥 여기 봐요. 이거 보면은 조금 달라요. 아무튼 자료가 조금 많이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원칙인데 상관없어요. 발바닥은 뭐냐? S1에서 S2. S1, S2 뭐예요? 상뇨차류예요. 상뇨차류.
그래서 청골신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다리의 모든 근육은 발바닥과 발가락을 포함해서 전부 청골에서 그러니까 요추와 청골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다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치료해요? 우리 무릎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치료해요? 한번 병원에 혹시 한의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다가 침을 놓던가요? 네. 그냥 뭐 발 아니면 무릎. 이거 잊어먹은 거예요. 그분이. 이거 잊어먹은 거예요. 무조건 허리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다리 치료해야 돼요. 무릎이든, 뭐, 어디든 간에, 쥐가 나든, 발가락이 문제든, 심지어 무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무좀까지. 뭐, 정맥류, 하지정맥류, 이런 거 전부 다 허리 문제다.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는 피부 분절이라고 해요. 피부 분절. 그러니까 더마톰이라고 해요. 이 안에 신경이 따로 있긴 있어요. 큰 신경이. 그런데 피부로 나오는 증상, 우리가 느끼는 증상은 전부 이거예요. 전부. 그래서 발가락부터 발바닥, 그 다음에 앞쪽 근육, 옆에 근육, 전부 다 허리와 청골에서 내려오는 거다. 나중에 이거 잘 기억 안 나면 허리, 청골 다 같이 치료하면 되죠. 근데 구분해서 되게, 예. 허리 1번, 2번은 사타구니 쪽으로 가니까 3번까지는 4번, 5번부터 주로 허리 4번, 5번, 그 다음에 청골 이렇게 앞으로 쭉 내려와서 발바닥은 주로 청골 쪽이다. 엄지발가락은 요추 4번과 5번이다. 예. 그래서 진단할 때 항상 발가락을 먼저 살피죠. 발가락 살피고 여기를 살피죠. 여기를 살피면서 허리 문제가 있다 없다 바로 알 수가 있죠. 온도를 측정하든 아니면 부었는지를 보든 아니면은 뭐 하지정맥류를 보든 뭐든지 통증, 눌러서 통증이 있는지 이런 거 보고. 자, 그러니까 허리가 중요하고 허리 속에 있는 척수,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네.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번 것도 제가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그림은 따로 복사해가지고 자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다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요추하고 청골 그만 하는 거고 나머지 나중에 우리 등이나 어깨나 배 이쪽 할 때 다시 이거 다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의 핵심은 원기기관이다. 허리와 청골은 전부 원기기관이다. 원기기관인데 내부장부 중에서 대장, 자궁, 난소, 방광, 남자들의 전립선, 정소 전부 다 이게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원기기관이기 때문에 원기기관이 튼튼하지 못하면 원래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에너지와 정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나머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게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 속에 다 저장되어 있고 그것을 처음 만들고 관리하는 것들이 요추와 청골 신경이다. 피부를 본다면은 요추 1번에서 5번까지가 다리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청골에 있는 것들도 다리 뒷면으로 내려가는데 또 한 가지는 생식기 쪽은 전부 청골이다. 생식기, 그러니까 항문, 생식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관리는 청골에서 하고 있다. 청골이 굉장히 중요하다. 치료 어떻게 하면 돼요? 청골. 첫 번째, 침을 놓는다. 침을 놓으면 우리는 안 되니까 뜸을 뜬다. 뜸 떠도 괜찮죠. 양전류, 그 다음에 신부원열.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신부원열하고 양전류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증상이 나타나면은 만일에 무릎 문제다. 증상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근원을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치료하는데 연결해서 같이 해주면 좋은 거죠.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을 해주고. 그래서 원기기관 대부분은 그냥 아주 간단해요. 여기 하고 여기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 하고 여기 청골 포함해서 허리하고 네. 이 밑에보다는 이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겠죠? 예. 그래서 만일에 지금 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허리 치료하고 그다음에 뇌 치료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그것만 해도 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혈자리 다시 한번 체크해 봐요. 이제 다 아시겠죠? trực 축 1번 현축, 2번 명문, 3번 없고, 4번 양관, 5번 없고. 그럼 이제 쭉 내려가서 천골과 꼬리뼈가 만나는 지점이 요유, 그 다음에 꼬리뼈 끝 지점이 장강, 그 다음에 방광 1선에서 3초위는 횡격막과 관련이 있다. 횡격막과 방광 2선에 있는 황문, 신유, 지실, 명문과 연결되어 있고 밑에는 기대관소 이렇게 외우는데 주로 쓰는 혈자리가 대장류다. 대장류. 대장류는 몇 번? 4번. 4번. 그래서 4번 할 때는 항상 5번 같이 써줘요.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4번, 5번이 거의 비슷하게 같이 작동해요. 그 다음에 천골에는 구멍이 4개 있는데 엄청 중요하다. 이게 내부 생식기, 원기기관 모두를 관리하지만 이게 또 다리 뒷면도 다 관리하고 항문과 생식기 그쪽 바깥 부분도 다 관리한다. 그래서 상차, 중하 중에서 상뇨, 차료, 중뇨는 다 중요하다. 침으로 할 때는 주로 차료, 중뇨 이렇게 많이 써요. 상뇨가 이제 뼈가 약간 이렇게 굽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신부원열이나 양주를 할 때는 그냥 다 해줘도 돼요. 그렇죠? 다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오히려 더 좋죠. 이 구멍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천골과 장골이 만나는 천장관절인데 소장, 방광, 중요, 백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천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장골 중요하고. 근데 이 천골과 장골은 부동관절이라고 해요.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이쪽에 있는 신경에서부터 병이 오기 시작해서 이게 쭉 타고 올라가고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나중에. 그래서 초기에 예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광직성척추염하고 증상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다 굳어요. 못 움직여. 통증 엄청 심해요. 어떻게 할게요? 바로 여기 뜸 떠줬죠. 한 달 정도 지나서 진단받고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광류, 이게 차료, 방광류, 포항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천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차료다. 차료. 네. 그 다음에 백환류, 질변, 회양. 침을 쓸 때는 회양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궁 치료할 때 이 회양혈하고 자궁 난소 치료할 때 앞에 있는 곡골, 중극, 수도 그쪽 혈자리가 자궁 난소를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예요. 근데 아주 깊이 있기 때문에 장침을 써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죠. 네. 예. 지금 아까 그 그림과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인데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 보시고 그 자료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외우는 그 혈자리는 보내드린 그 아쿠펑처 아틀라스 그 책하고 그다음에 경혈맵 그 책에 있는 그 위치를 꼭 한번 확인해 가지고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 조금 다른 느낌이 오실 거예요. 첫째, 기억해 봐요. 몸이 만들어질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만들어졌어요. 올라가서 뇌가 됐어요. 여기서 내려와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치골까지 비스듬히 치골까지가 한 경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횡격막이 있겠죠? 횡격막.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청기기관, 곡기기관, 원기기관 중에서 원기기관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청기기관을 하기로 해요. 청기기관과 원기기관이 상호 교류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곡기기관이죠. 곡기기관 할 때는 어떤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 그런 거 살펴보기로 해요.
그래서 사실상 현대인에게서 제일 많은 질병은 이거와 이쪽과 이쪽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질병의 최대 제일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될 것은 척수가 건강한가? 척수에서 나온 신경망이 건강한가? 신경망은 어디에 영향받아요? 뼈 아니면 근육에 영향받죠. 근데 뼈는 스스로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근육 치료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청기기관과 관련된 혈자리. 물론 여기 했으면 이 앞에까지 같이 해야 완벽하게 치료법을 습득하게 돼요. 근데 우선 여기 하고 나중에 앞에 하기로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하고 앞에 먼저 해야 되려나? 근데 여기하고 또 앞에 하려면 지겨울 것 같아요. 좀 새로운 거 하죠. 다음 시간에 청기기관. 예,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질문이 없으시군요.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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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